안녕하세요. 신비한 비결 타로의 비결입니다. 오늘은 분들이 만나게 될 귀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 어떤 귀인들일지, 아니면 내가 귀인을 만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발현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이고,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들, 그게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나게 될 귀인을 통해서 어떤 해를 보내게 될지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될지 한번 뽑아볼게요. A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A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귀인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귀인일 수는 있지만 두 분 다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보여져요. 왜 그런지 제가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25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꽃 냄새를 맡으면서 평화로운 상태로 있어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44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부산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카드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장의 카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서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음과 양을 나타내는 애들인데 다 양으로 돼 있는 그런 카드예요. 양의 에너지가 아주 가득가득 찬 에너지죠.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키워드는 창조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봤을 때 서로 이 카드를 보시는 분과 그리고 만나게 되실 분, 두 분 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못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안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게 아량이 넓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쌓여진 관계를 바탕으로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창조성.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또는 새로운 방향성, 내가 무언가 이거를 지금까지 안 해본 이런 식으로 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심할 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카드에서는 너무 내가 받아주지 않아야 될 것까지 받아주는 것에서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카드가 약간 요 두 분 사이의 관계에서 너무 두려움에만 먹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두 분 사이에서의 두려움을 촉발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뽑아 볼게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세 가지 카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카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볼 수 있냐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단순하게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육체적인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변화이자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에 가장 가까운 힘이 강력한 그런 카드예요. 12번은. 근데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카드가 두 분이 정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지금까지 안 했던 방식으로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는 하나 서로의 타이밍을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만큼 강력하고 그런 강력한 것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시간과 장소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써야 진정한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정말로 두 분 사이에서도 트러블 없이 갈 수 있을 텐데 이 카드가 문제점으로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새해에 만나게 될 인연 사이에서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점은 상대방이 특히나 감정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타이밍을 기다려주는 것, 멈춰있음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카드, 이 카드가 첫 번째 카드와 같이 문제점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온 카드라고 한다면 대부분 한 가지 경우에서 트러블이 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서로서로의 개인성, 나는 여기까지가 딱 적당한 선이야 라고 해놨던 부분을 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투지를 발휘해서 싸운 그런 에너지거든요. 서로의 선을 그래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이나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5번 카드는 첫 번째 카드랑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해요. 왜냐면 얘는 이름이 멈춰있음이었고 얘는 웨이팅,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5번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활 패턴을 지키고자 하는 힘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비슷한 의미들이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는 카드들이 나온 건데 나의 자연스러운 리듬, 생활 패턴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들을 멀리하라. 한마디로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 운동을 하고 이런 패턴이 나에게 정말 잘 맞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만족스러운 삶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멀리 해야 한다. 내 생활 패턴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존중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이랑 꽤 친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조금이라도 약간 변화시킨다라 그러면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을, 이 귀인이 될 만한 분을 언제쯤 만나게 될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카드들을 쭉 봤을 때 A카드 리딩을 선택하신 분들은 2월 달에 만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여요. 만약에 2월 달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이 귀인을 놓쳤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가장 큰 때는 6월 달입니다. 19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팅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무언가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압박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만나고자 한다라는 추진력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가장 두 때가 2월, 6월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반기 귀인을 만날 운에 대해서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인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달은 2월 달과 6월 달이고 기존에 만나셨던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처음 뽑았던 요 세 가지의 카드를 본다면 처음 만나게 되는 분일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만나셨던 분들보다는 새로 올 인연의 2월달과 6월달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인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냐면, 일단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25번 카드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카드, 그리고 1번 카드가 갖고 있는 창조성이라는 키워드 두 개는 전부 다 나에게 도움을, 개인성을 증진시켜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카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나의 편이구나, 그러면 조금 더 나의 개성을 드러내 보아야겠다 라는 방식으로, 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괴짜 같은 말들을 하더라도 그런 것도 되게 독창적이고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인정해 주거나,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 같은 방식으로 해왔던 것을 독창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내가 눈을 새로 뜨이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거예요. 44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라는 키워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평소에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갖고 있었던 원초적인 두려움을 같이 극복해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일 거예요. A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B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인가, 또는 귀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47번, 10번, 62번 카드가 나왔어요. 전체적인 세 카드가 주는 느낌을 한번 보면 귀인을 만나기보다는 스스로 헤쳐나가는 시간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설령 누군가를 만나서 나에게 귀인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온다고 해도 총 세 가지의 카드를 봤을 때 나 홀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지, 나의 신념에 집중하면서 나를 억압해왔던 또는 억압을 할 것에 대한 대상들을 이겨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47번 같은 경우에는 억압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신념, 나의 신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 수 있을까를 얘기해주는 그런 카드고요. 62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의 우세함이라는 조금 긴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디테일한 거에 집중을 하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귀인을 만나기보다는 혼자서 이겨내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카드 전부 다 합쳐봤을 때 누군가가 B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인생에 끼어들 틈을 주기가 쉽지 않은 카드들이에요, 다. 보시면은 첫 번째 카드 47번 같은 경우에 과거에 내가 겪었었던 일들, 좋았던 일이든 안 좋았던 일이든 그 과거의 기억들이 나에게 억압이라는 형태로서 다가와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실천 방안이 있어요, 정확하게. 첫 번째, 너무 그 생각에 몰두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끈기 있게 해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방편이고, 두 번째 방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해왔던 일들 뿐만이 아니라 이때는 특히나 더 일을 찾아서 내 몸을 바쁘게 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저 억압에 빠지지 않고 억압이라고 할 만한 과거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타이밍이 올 때까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47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귀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질문에서 나왔다라고 봤을 때 귀인을 어떻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나의 그 세계가 또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걸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10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열심히 연구를 해서
나를 단단하게 해야 할지, 아니면 독특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의 경험치를 늘려갈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함으로써 생존을 해 나아갈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귀인이라는 키워드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귀인, 어떻게 보면은 귀인이 내가 더 바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만날 수는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10번이 나왔다는 거는 나에게 정말 오롯이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가 정말 커요. 그림을 보셔도 부처님이 하트를 손에 얹고 가만히 가부좌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설령 내 옆에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든 귀인이 아니든 그것조차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작은 것의 우세함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62번, 시험이라던가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왔으면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바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카드지만, 지금같이 귀인, 사람과 관련된 일에서 62번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랑 함께 내가 무언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기보다는 준비할 것이 많다,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카드로 해석이 됩니다. B카드를 뽑으신 분들, 귀인이 없다고 해서 올해가 힘들 거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B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귀인들을 만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카드들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 내가 외적인 요인을 받아들여서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보다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그런 삶의 패턴들을 오롯이 나 혼자서 정리를 하고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렬한 첫 번째 카드의 키워드인 억압, B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억압으로서 작용을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지, 그 원인이 될 만한 것에 대한 걸 카드로 뽑아볼게요. 어떤 것이 억압으로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카드를 뽑았습니다. 17번, 1번, 5번이 나왔는데요. 17번, 의견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카드와 1번, 창조성,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5번 카드가 나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주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카드 중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억압을 유발할 만한 카드는 바로 5번이에요. 5번은 나의 생활 패턴,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밥을 먹고 내가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생활 리듬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어떻게 보면 이 카드가 문제점으로서 나왔다는 거는 지금 B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 나만의 생활 패턴을 아직 잘 못 찾고 계신 상태로 보여져요. 한마디로 내가 제대로 편하게 만족스러운 삶의 패턴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약간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상태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본인 스스로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 상태겠죠. 왜냐면 그걸 알았으면은 미리 교정을 하셨을 테니까요. 아마 그래서 그 요인 자체가 나에게 억압으로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이게 5번 카드가 억압으로서 다가올 때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나의 생활 패턴이라는 거는 내가 정신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보다는 내 육체가 편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럴 때 되게 편해하는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인식을 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막 직접적으로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고 난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해서 내 머리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활 패턴이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나의 잘못된 생활 패턴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하고 싶었던 시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것들이 억압으로서 다가올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던 핵심은 나의 생활 패턴에 대한 고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새해에는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나에게 꼭 맞는 걸로 이렇게 꾸미는 게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자, B카드 분들 가만히 나의 패턴을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에게 옳지 않은 습관들이나 새로 싹 갈아엎으셔서 가지고 새해부터는 만족스럽고 스트레스가 덜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B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C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인가? 자, 일단 C카드 분들 귀인을 만나실 거예요. 4번 카드가 보시면은 어린 소녀가 그네를 타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림이죠. 4번 카드의 이름은 젊은이의 치기라는 카드이고 저 카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답을 내리는, 한마디로 어떠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던 간에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다 라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 카드들은 차치하고 일단 4번 카드가 나왔다면 귀인을 만나실 겁니다. 그것도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나시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귀인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굉장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일단 4번 카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키워드가 큰 기쁨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기쁨을 느낄 거냐가 두 번째 카드에 나와 있는데 17번 카드 키워드는 의견입니다. 뭔가 내가 새해에 만나게 될 귀인과 처음 만나서부터 그 첫인상이 쭉 가는 기간까지는 나와 말이 되게 잘 맞고 의견 일치가 많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이 사람이랑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속마음까지 얘기해도 될 정도로 나랑 말이 잘 통한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의미예요. 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오 그렇게 살았으면 되었던 거겠구나 라고 내가 살아왔었던 과거의 시행착오들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이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니 그렇게 했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 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치유가 조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꾸 뜸을 들이는 이유는 마지막 카드가 갖고 있는 키워드의 의미에 있어요. 51번 카드의 이름은 충격입니다. 충격. 이 카드가 충격인 이유는 이 카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내가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충격이 나쁜 것만은 아니나 대부분의 분들이 그 충격에서 감정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틀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 충격이라는 카드를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C카드 분들 귀인을 만나고 굉장히 즐거우실 겁니다. 즐거우실 텐데 어느 순간 그 귀인과 마찰이 생기는, 내가 충격을 받을 만한 이벤트가 하나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내가 이 사람과 앞으로 더 관계를 맺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될 텐데, 그때 하나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충격을 느끼는 대상은 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충격을 주고 싶어서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선이 무너짐으로써 내 스스로에 대한 기준으로 인해서 충격을 느끼시게 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 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유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바운더리를 깨고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온 거라는 것을 명심하고 계시면 나와 이렇게 의견도 잘 맞고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이 귀인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서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충격을 가져다 주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귀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과 같이 갈 수도 없을 거고,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온전히 그게 나의 측면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비슷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겪어 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에 오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카드를 뽑아 보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나를 되게 내 의견을 잘 받아주는 귀인이 또 옆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발판 삼아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C카드 분들에게 귀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올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C카드 분들의 귀인은 나보다 더 지식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풍부한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워딩을 스승이라는 워딩을 썼지만 동갑일 수도 있고요, 나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내가 무언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서 다가온다. 아까 첫 번째 카드로만 말씀을 드렸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재확인시켜주고, 아, 이렇게 살았어도 되었겠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라는 확신을 주는 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추가해 보면 나와 일치되는 생각들에 대한 깊이를 더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깊이를 더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거지만, 내가 이만큼의 생각을 갖고 있던 게 이만큼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요 확장시키려는 방법 자체는 내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된 거고, 요 방법 자체는 내가 잘 모르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카드인 1번이 나왔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리스너의 게이트라고도 하는 13번, 그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큰 기쁨도 느끼실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명심하셔야 될 거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사람이 충격적인 이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경계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충격적인 사건으로 느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맥락 그대로예요. 새해 만나시게 될 귀인은 전혀 나쁜 의도가 있어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히려 순수하신 분일 거고,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왔을 때 함께 하고 싶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 않기. C카드 분들, 이 귀인분과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관계를 형성하고 싶으시다면 절대로 외부에서, 특히 그 귀인으로부터 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왜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접근해서 그 사건을 해소하셔야 돼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절대로 귀인 탓을 하지 마시고 나에게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충격적인 사건의 발단은 C카드 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카드 뽑으신 분들, 올해 만나시게 될 귀인이 가져다주는 가치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하지만 하나의 문제점, 저 치명적인 사건, 나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결국에는 관건이 될 텐데, 정말로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왔을 때, 이게 비결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구나. 이것만 잘 이겨내면 이 귀인으로부터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점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 스스로에서 찾아보시면서 한 해를 잘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